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여름의 한가운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피부 건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강렬한 햇살 아래 야외 활동이라도 하고 돌아온 날이면 어김없이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따끔거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유독 얼굴 피부는 몸의 다른 부위보다 더 빨리 늙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고 건강한 피부, 이른바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좋은 지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주범과 그에 맞서는 현명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왜 늙는 걸까요? 피부 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인성 노화입니다. 이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유전적으로 결정된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 바로 외인성 노화입니다. 이것은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노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말하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외인성 노화의 원인 중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 피부와 옷에 가려져 평소 햇빛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엉덩이나 허벅지 안쪽의 피부를 비교해 보세요. 같은 나이, 같은 몸의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끄러움과 탄력의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얼굴 피부는 주름지고 거칠어져도 몸 안쪽 피부는 여전히 아기 피부처럼 부드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수십 년간 누적된 자외선의 영향입니다. 오랜 세월 밭을 일구고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평생을 햇볕 아래서 살아오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에 깊게 새겨진 주름과 검버섯을 떠올려보면 자외선의 위력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외선을 담배나 성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외선은 단순히 피부를 태우는 것을 넘어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하여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를 파괴하고 피부세포의 DNA에 손상을 입혀 돌이킬 수 없는 노화를 초래합니다. 서양에서는 건강미를 위해 일부러 태닝을 즐기기도 하지만 이는 피부 건강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요즘은 비타민 D 보충제나 주사를 통해 얼마든지 안전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굳이 1급 발암물질에 피부를 노출시키면서까지 비타민 D를 얻을 필요는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젊은 시절에 건강하고 섹시한 구릿빛 피부가 수십 년 후 깊은 주름과 색소 침착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적인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역시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골프나 등산처럼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한 후에는 반드시 애프터 케어, 즉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 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홍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손상을 입고 염증 반응이 시작되었다는 일종의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피부 속에서는 탄력 섬유가 파괴되고 색소세포가 자극받는 등 노화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피부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최고의 피부 관리 비결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시원한 마스크팩을 꺼내 15분에서 20분 정도 얼굴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차가운 마스크팩이 피부의 온도를 낮춰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고 자극받은 피부의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손상을 최소화해줍니다. 그날 생긴 홍반은 그날 바로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당신의 피부 나이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로 외부의 적을 막고 애프터 케어로 피부를 진정시켰다면 이제 몸속에서부터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지원군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피로 회복이나 감기 예방에 좋은 영양소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비타민 C는 피부 건강에 있어서는 거의 만능 해결사에 가까운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가 피부에 좋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강력한 미백 효과입니다. 비타민 C는 기미나 잡티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톤을 맑고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옅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 칙칙한 피부를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둘째, 콜라겐 합성 촉진입니다. 이것이 비타민 C의 가장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기능입니다. 피부의 탄력과 구조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조효소, 즉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콜라겐 식품을 먹어도 체내의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피부 속부터 탄력을 채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셋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는 활성산소라는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피부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하여 염증과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비타민 C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고 피부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비타민 C는 미백, 탄력, 항산화라는 피부 관리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책임지는 최고의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C는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중요한 것은 용량과 빈도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말단 기관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충분히 도달하기 위해서는 혈중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권장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하는 메가도스 요법이나 체내 흡수율을 특별히 높인 형태의 비타민 C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용성이란 물에 잘 녹는다는 뜻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몇 시간 안에 소변으로 모두 배출된다는 의미입니다. 몸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반면 비타민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되므로 매일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C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하루 3번,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혈중 농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며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젊고 건강한 피부를 지키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첫째,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피부를 진정시키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몸속에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강력한 아군,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안은 값비싼 시술이나 화장품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한 관심과 올바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언제나 건강하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여름의 한가운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피부 건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강렬한 햇살 아래 야외 활동이라도 하고 돌아온 날이면 어김없이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따끔거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유독 얼굴 피부는 몸의 다른 부위보다 더 빨리 늙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고 건강한 피부, 이른바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좋은 지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주범과 그에 맞서는 현명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왜 늙는 걸까요? 피부 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인성 노화입니다. 이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유전적으로 결정된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 바로 외인성 노화입니다. 이것은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노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말하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외인성 노화의 원인 중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 피부와 옷에 가려져 평소 햇빛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엉덩이나 허벅지 안쪽의 피부를 비교해 보세요. 같은 나이, 같은 몸의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끄러움과 탄력의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얼굴 피부는 주름지고 거칠어져도 몸 안쪽 피부는 여전히 아기 피부처럼 부드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수십 년간 누적된 자외선의 영향입니다. 오랜 세월 밭을 일구고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평생을 햇볕 아래서 살아오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에 깊게 새겨진 주름과 검버섯을 떠올려보면 자외선의 위력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외선을 담배나 성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외선은 단순히 피부를 태우는 것을 넘어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하여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를 파괴하고 피부세포의 DNA에 손상을 입혀 돌이킬 수 없는 노화를 초래합니다. 서양에서는 건강미를 위해 일부러 태닝을 즐기기도 하지만 이는 피부 건강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요즘은 비타민 D 보충제나 주사를 통해 얼마든지 안전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굳이 1급 발암물질에 피부를 노출시키면서까지 비타민 D를 얻을 필요는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젊은 시절에 건강하고 섹시한 구릿빛 피부가 수십 년 후 깊은 주름과 색소 침착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적인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역시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골프나 등산처럼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한 후에는 반드시 애프터 케어, 즉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 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홍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손상을 입고 염증 반응이 시작되었다는 일종의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피부 속에서는 탄력 섬유가 파괴되고 색소세포가 자극받는 등 노화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피부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최고의 피부 관리 비결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시원한 마스크팩을 꺼내 15분에서 20분 정도 얼굴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차가운 마스크팩이 피부의 온도를 낮춰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고 자극받은 피부의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손상을 최소화해줍니다. 그날 생긴 홍반은 그날 바로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당신의 피부 나이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로 외부의 적을 막고 애프터 케어로 피부를 진정시켰다면 이제 몸속에서부터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지원군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피로 회복이나 감기 예방에 좋은 영양소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피부 건강에 있어서는 거의 만능 해결사에 가까운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피부에 좋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강력한 미백 효과입니다. 비타민C는 기미나 잡티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톤을 맑고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옅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 칙칙한 피부를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둘째, 콜라겐 합성 촉진입니다. 이것이 비타민C의 가장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기능입니다. 피부의 탄력과 구조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조효소, 즉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콜라겐 식품을 먹어도 체내의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피부 속부터 탄력을 채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셋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는 활성산소라는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피부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하여 염증과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비타민C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고 피부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미백, 탄력, 항산화라는 피부 관리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책임지는 최고의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는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중요한 것은 용량과 빈도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말단 기관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충분히 도달하기 위해서는 혈중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권장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하는 메가도스 요법이나 체내 흡수율을 특별히 높인 형태의 비타민 C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용성이란 물에 잘 녹는다는 뜻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몇 시간 안에 소변으로 모두 배출된다는 의미입니다. 몸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반면 비타민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되므로 매일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하루 3번,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혈중 농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며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젊고 건강한 피부를 지키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첫째,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피부를 진정시키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몸속에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강력한 아군,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안은 값비싼 시술이나 화장품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한 관심과 올바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3가지 원칙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언제나 건강하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여름의 한가운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피부 건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강렬한 햇살 아래 야외 활동이라도 하고 돌아온 날이면 어김없이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따끔거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유독 얼굴 피부는 몸의 다른 부위보다 더 빨리 늙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고 건강한 피부, 이른바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좋은 지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주범과 그에 맞서는 현명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왜 늙는 걸까요? 피부 노화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인성 노화입니다. 이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유전적으로 결정된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번째, 바로 외인성 노화입니다. 이것은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노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말하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외인성 노화의 원인 중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 피부와 옷에 가려져 평소 햇빛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엉덩이나 허벅지 안쪽의 피부를 비교해 보세요. 같은 나이, 같은 몸의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끄러움과 탄력의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얼굴 피부는 주름지고 거칠어져도 몸 안쪽 피부는 여전히 아기 피부처럼 부드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수십 년간 누적된 자외선의 영향입니다. 오랜 세월 밭을 일구고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평생을 햇볕 아래서 살아오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에 깊게 새겨진 주름과 검버섯을 떠올려보면 자외선의 위력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외선을 담배나 성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외선은 단순히 피부를 태우는 것을 넘어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하여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를 파괴하고 피부세포의 DNA에 손상을 입혀 돌이킬 수 없는 노화를 초래합니다. 서양에서는 건강미를 위해 일부러 태닝을 즐기기도 하지만 이는 피부 건강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요즘은 비타민 D 보충제나 주사를 통해 얼마든지 안전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굳이 1급 발암물질에 피부를 노출시키면서까지 비타민 D를 얻을 필요는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젊은 시절에 건강하고 섹시한 구릿빛 피부가 수십 년 후 깊은 주름과 색소 침착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적인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역시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골프나 등산처럼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한 후에는 반드시 애프터 케어, 즉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 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홍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손상을 입고 염증 반응이 시작되었다는 일종의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피부 속에서는 탄력 섬유가 파괴되고 색소세포가 자극받는 등 노화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피부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최고의 피부 관리 비결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시원한 마스크팩을 꺼내 15분에서 20분 정도 얼굴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차가운 마스크팩이 피부의 온도를 낮춰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고 자극받은 피부의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손상을 최소화해줍니다. 그날 생긴 홍반은 그날 바로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당신의 피부 나이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로 외부의 적을 막고 애프터 케어로 피부를 진정시켰다면 이제 몸속에서부터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지원군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피로 회복이나 감기 예방에 좋은 영양소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비타민 C는 피부 건강에 있어서는 거의 만능 해결사에 가까운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가 피부에 좋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강력한 미백 효과입니다. 비타민 C는 기미나 잡티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톤을 맑고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옅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 칙칙한 피부를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둘째, 콜라겐 합성 촉진입니다. 이것이 비타민 C의 가장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기능입니다. 피부의 탄력과 구조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조효소, 즉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콜라겐 식품을 먹어도 체내의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피부 속부터 탄력을 채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셋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는 활성산소라는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피부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하여 염증과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비타민 C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고 피부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미백, 탄력, 항산화라는 피부 관리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책임지는 최고의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는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중요한 것은 용량과 빈도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말단 기관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충분히 도달하기 위해서는 혈중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권장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하는 메가도스 요법이나 체내 흡수율을 특별히 높인 형태의 비타민 C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용성이란 물에 잘 녹는다는 뜻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몇 시간 안에 소변으로 모두 배출된다는 의미입니다. 몸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반면 비타민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되므로 매일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C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하루 3번,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혈중 농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며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젊고 건강한 피부를 지키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첫째,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피부를 진정시키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몸속에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강력한 아군,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안은 값비싼 시술이나 화장품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한 관심과 올바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3가지 원칙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언제나 건강하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여름의 한가운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피부 건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강렬한 햇살 아래 야외 활동이라도 하고 돌아온 날이면 어김없이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따끔거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유독 얼굴 피부는 몸의 다른 부위보다 더 빨리 늙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고 건강한 피부, 이른바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좋은 지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주범과 그에 맞서는 현명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왜 늙는 걸까요? 피부 노화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인성 노화입니다. 이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유전적으로 결정된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번째, 바로 외인성 노화입니다. 이것은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노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말하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외인성 노화의 원인 중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 피부와 옷에 가려져 평소 햇빛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엉덩이나 허벅지 안쪽의 피부를 비교해보세요. 같은 나이, 같은 몸의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끄러움과 탄력의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얼굴 피부는 주름지고 거칠어져도
몸 안쪽 피부는 여전히 아기 피부처럼 부드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수십 년간 누적된 자외선의 영향입니다. 오랜 세월 밭을 일구고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평생을 햇볕 아래서 살아오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에 깊게 새겨진 주름과 검버섯을 떠올려보면 자외선의 위력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외선을 담배나 성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외선은 단순히 피부를 태우는 것을 넘어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하여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를 파괴하고 피부세포의 DNA에 손상을 입혀 돌이킬 수 없는 노화를 초래합니다. 서양에서는 건강미를 위해 일부러 태닝을 즐기기도 하지만 이는 피부 건강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요즘은 비타민 D 보충제나 주사를 통해 얼마든지 안전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굳이 1급 발암물질에 피부를 노출시키면서까지 비타민 D를 얻을 필요는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젊은 시절에 건강하고 섹시한 구릿빛 피부가 수십 년 후 깊은 주름과 색소 침착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적인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역시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골프나 등산처럼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한 후에는 반드시 애프터 케어, 즉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 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홍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손상을 입고 염증 반응이 시작되었다는 일종의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피부 속에서는 탄력 섬유가 파괴되고 색소세포가 자극받는 등 노화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피부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최고의 피부 관리 비결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시원한 마스크팩을 꺼내 15분에서 20분 정도 얼굴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차가운 마스크팩이 피부의 온도를 낮춰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고 자극받은 피부의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손상을 최소화해줍니다. 그날 생긴 홍반은 그날 바로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당신의 피부 나이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로 외부의 적을 막고 애프터 케어로 피부를 진정시켰다면 이제 몸속에서부터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지원군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피로 회복이나 감기 예방에 좋은 영양소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피부 건강에 있어서는 거의 만능 해결사에 가까운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피부에 좋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강력한 미백 효과입니다. 비타민C는 기미나 잡티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톤을 맑고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옅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 칙칙한 피부를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둘째, 콜라겐 합성 촉진입니다. 이것이 비타민C의 가장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기능입니다. 피부의 탄력과 구조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조효소, 즉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콜라겐 식품을 먹어도 체내의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피부 속부터 탄력을 채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셋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는 활성산소라는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피부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하여 염증과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비타민 C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고 피부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비타민 C는 미백, 탄력, 항산화라는 피부 관리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책임지는 최고의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C는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중요한 것은 용량과 빈도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말단 기관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충분히 도달하기 위해서는 혈중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권장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하는 메가도스 요법이나 체내 흡수율을 특별히 높인 형태의 비타민 C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용성이란 물에 잘 녹는다는 뜻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몇 시간 안에 소변으로 모두 배출된다는 의미입니다. 몸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반면 비타민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되므로 매일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C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하루 3번,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혈중 농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며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젊고 건강한 피부를 지키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첫째,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피부를 진정시키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몸속에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강력한 아군,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안은 값비싼 시술이나 화장품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한 관심과 올바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3가지 원칙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언제나 건강하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여름의 한가운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피부 건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강렬한 햇살 아래 야외 활동이라도 하고 돌아온 날이면 어김없이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따끔거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유독 얼굴 피부는 몸의 다른 부위보다 더 빨리 늙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고 건강한 피부, 이른바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좋은 지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주범과 그에 맞서는 현명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왜 늙는 걸까요? 피부 노화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인성 노화입니다. 이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유전적으로 결정된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번째, 바로 외인성 노화입니다.
이것은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노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말하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유해인성 노화의 원인 중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 피부와 옷에 가려져 평소 햇빛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엉덩이나 허벅지 안쪽의 피부를 비교해 보세요. 같은 나이, 같은 몸의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끄러움과 탄력의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얼굴 피부는 주름지고 거칠어져도 몸 안쪽 피부는 여전히 아기 피부처럼 부드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수십 년간 누적된 자외선의 영향입니다. 오랜 세월 밭을 일구고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평생을 햇볕 아래서 살아오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에 깊게 새겨진 주름과 검버섯을 떠올려보면 자외선의 위력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외선을 담배나 성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외선은 단순히 피부를 태우는 것을 넘어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하여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를 파괴하고 피부세포의 DNA에 손상을 입혀 돌이킬 수 없는 노화를 초래합니다. 서양에서는 건강미를 위해 일부러 태닝을 즐기기도 하지만 이는 피부 건강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요즘은 비타민 D 보충제나 주사를 통해 얼마든지 안전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굳이 1급 발암물질에 피부를 노출시키면서까지 비타민 D를 얻을 필요는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젊은 시절에 건강하고 섹시한 구릿빛 피부가 수십 년 후 깊은 주름과 색소 침착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적인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역시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골프나 등산처럼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한 후에는 반드시 애프터 케어, 즉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 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홍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손상을 입고 염증 반응이 시작되었다는 일종의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피부 속에서는 탄력 섬유가 파괴되고 색소세포가 자극받는 등 노화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피부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최고의 피부 관리 비결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시원한 마스크팩을 꺼내 15분에서 20분 정도 얼굴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차가운 마스크팩이 피부의 온도를 낮춰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고 자극받은 피부의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손상을 최소화해줍니다. 그날 생긴 홍반은 그날 바로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당신의 피부 나이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로 외부의 적을 막고 애프터 케어로 피부를 진정시켰다면 이제 몸속에서부터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지원군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피로 회복이나 감기 예방에 좋은 영양소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비타민 C는 피부 건강에 있어서는 거의 만능 해결사에 가까운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가 피부에 좋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강력한 미백 효과입니다. 비타민C는 기미나 잡티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톤을 맑고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옅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 칙칙한 피부를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둘째, 콜라겐 합성 촉진입니다. 이것이 비타민C의 가장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기능입니다. 피부의 탄력과 구조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조효소, 즉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콜라겐 식품을 먹어도 체내의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피부 속부터 탄력을 채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셋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는 활성산소라는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피부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하여 염증과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비타민C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고 피부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미백, 탄력, 항산화라는 피부 관리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책임지는 최고의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는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중요한 것은 용량과 빈도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말단 기관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충분히 도달하기 위해서는 혈중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권장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하는 메가도스 요법이나 체내 흡수율을 특별히 높인 형태의 비타민C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용성이란 물에 잘 녹는다는 뜻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몇 시간 안에 소변으로 모두 배출된다는 의미입니다. 몸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반면 비타민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되므로 매일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하루 3번,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혈중 농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며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젊고 건강한 피부를 지키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첫째,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피부를 진정시키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몸속에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강력한 아군,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안은 값비싼 시술이나 화장품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한 관심과 올바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3가지 원칙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언제나 건강하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여름의 한가운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피부 건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강렬한 햇살 아래 야외 활동이라도 하고 돌아온 날이면 어김없이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따끔거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유독 얼굴 피부는 몸의 다른 부위보다 더 빨리 늙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고 건강한 피부, 이른바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좋은 지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주범과 그에 맞서는 현명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왜 늙는 걸까요? 피부 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인성 노화입니다. 이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유전적으로 결정된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 바로 외인성 노화입니다. 이것은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노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말하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외인성 노화의 원인 중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 피부와 옷에 가려져 평소 햇빛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엉덩이나 허벅지 안쪽의 피부를 비교해 보세요. 같은 나이, 같은 몸의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끄러움과 탄력의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얼굴 피부는 주름지고 거칠어져도 몸 안쪽 피부는 여전히 아기 피부처럼 부드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수십 년간 누적된 자외선의 영향입니다. 오랜 세월 밭을 일구고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평생을 햇볕 아래서 살아오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에 깊게 새겨진 주름과 검버섯을 떠올려보면 자외선의 위력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외선을 담배나 성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외선은 단순히 피부를 태우는 것을 넘어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하여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를 파괴하고 피부세포의 DNA에 손상을 입혀 돌이킬 수 없는 노화를 초래합니다. 서양에서는 건강미를 위해 일부러 태닝을 즐기기도 하지만 이는 피부 건강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요즘은 비타민 D 보충제나 주사를 통해 얼마든지 안전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굳이 1급 발암물질에 피부를 노출시키면서까지 비타민 D를 얻을 필요는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젊은 시절에 건강하고 섹시한 구릿빛 피부가 수십 년 후 깊은 주름과 색소 침착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적인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역시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골프나 등산처럼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한 후에는 반드시 애프터 케어, 즉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 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홍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손상을 입고 염증 반응이 시작되었다는 일종의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피부 속에서는 탄력 섬유가 파괴되고 색소세포가 자극받는 등 노화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피부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최고의 피부 관리 비결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시원한 마스크팩을 꺼내 15분에서 20분 정도 얼굴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차가운 마스크팩이 피부의 온도를 낮춰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고 자극받은 피부의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손상을 최소화해줍니다.
그날 생긴 홍반은 그날 바로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당신의 피부 나이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로 외부의 적을 막고 애프터 케어로 피부를 진정시켰다면 이제 몸속에서부터